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With us sing. Hallelujah.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sun.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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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rushing wind that art so strong, ye clouds that sail in heaven alone. Oh, praise Him, Alleluia. Thou rising morning, praise, rejoice. Ye lights of evening, find a voice. Voice, praise Him, oh, praise Him. Alleluia, Alleluia, Hallelujah. Hallelujah. Thou flowing water, pure and clear, make music for thy Lord to hear. Hallelujah. Hallelujah. Thou fire so masterful and bright, that givest men both warmth and light.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Oh, sons and daughters, take your part. Oh, sons and daughters, take your part. Sing praise to God with all your heart. Sing praise to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heart. Hallelujah. Praise, praise Him, Father, praise Him, praise Him, Father, praise Him, praise Him, Spirit, free and praise Him, Halleluja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네,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교육에 오신 모든 직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교육은 신규 재활의학과 과장님이신 김세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진료 과목 소개와 함께 소아 언어 지연의 진단과 원인이라는 주제로 교육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육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교육은 새로 오신 저희 재활의학과 과장님이신 김세현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 내용을 들을 때 저희가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과장님을 돕는 입장에서 좋은 환자들이 과장님께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과장님께서 저희 병원에 적응하시고 하는 모든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으로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과장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부터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세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의학과에 대해서 아직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일과 보는 재활의학과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재활의학과에서는 전통적인 재활치료로 뇌졸중 재활치료, 척수손상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근골격계 재활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소아발달 재활치료를 함께하고 있고, 그 외에 초음파 중재시술과 스포츠의학에 대한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타 병원에 비해서 재활의학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 보시면 재활의학과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8층에 있는 운동치료실에서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작업치료실, 그리고 언어인지치료실,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에서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정형외 물리치료실에서 통증에 대한 재활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원에는 부산에는 많이 없는 소아재활치료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소아재활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단순히 발달이 지연된 아기들에게 발달을 자극하고 일상생활 기능의 향상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내성마비, 운동발달 지연, 염색체 이상, 비대칭 이동, 사경, 그리고 기타 운동장애나 자세 이상을 보이는 아동에 대하여 소아물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도 소아에서도 함께 병행하고 있고, 작업치료에서는 보통 물리치료와 다르게 물리치료에서는 전반적인 대근육을 자극한다면 소아작업치료에서는 소근육 그리고 일상생활과 좀 더 관련된 내용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대상은 역시 물리치료와 동일하게 내성마비, 발달지연, 감각통합장애, 정서행동장애, 그리고 기타 뇌손상, 척수손상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아래와 같이 덴버 발달평가 등 베일리 평가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의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개별 작업치료가 있고, 삼킴장애가 있을 때 연화치료를 하고, 지적장애가 있을 때 인지치료, 그리고 감각통합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납병동도 운영하고 있는데, 소아납병동은 이제 외래에서 치료받는 것과 다르게 왔을 때 두 번 치료받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보호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언어치료도 성인에서 그리고 소아에서 같이 하고 있고, 언어치료는 생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발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능력을 증진시키려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대상은 역시 성인을 포함하고, 소아에서는 단순 언어 발달 장애, 그리고 내성마비와 같이 뇌병변 장애가 있을 때로 의해서 생기는 언어 장애, 그리고 발음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조음 운운 장애 등을 치료하고 있고, 다양한 셀시아와 같은 공식 검사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언어 지연의 진단과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아의 발달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대근육, 소근육,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별 검사로는 덴버 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 4가지를 선별을 하게 되고,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베일리 평가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보시면 개월수에 이제 줄을 그어 가지고 개월수에 맞는 시행할 수 있는 영역들이 각각 항목에 있는데, 거기에서 패스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해서 항목의 개수를 세어서 스크리닝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언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동 발달, 사회 발달들의 발달 지연을 의심할 때는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발달이 지연이 되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1년 12개월 이상 해당 원령수에 비해서 지연이 돼 있으면 발달 지연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언어 지연에 대해서 외래에서 다빈도로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언어가 늦는 건가, 언어 지연이 심한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가, 정상 발달을 치료를 받으면 가능한가, 그리고 언어 치료 받을 때 아이가 스트레스가 받을까 걱정된다,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등이 있습니다.
정상 언어 발달을 간단히 보시면 표현 어휘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만 연령으로 보면 1살까지는 이제 한두 개 단어 뜻 정확히 사용하고 마마, 까까, 엄마 정도 사용하게 되고 3개 이상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발달이 이루어지고 2살까지는 점점 제잘거리는 게 늘어나면서 엄마, 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음절 간단한 절을 만들 수 있게 되고 2살이 넘으면 200개의 표현 어휘를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 발달입니다. 3살 정도 되면 엄마 물 줘, 엄마 물 주세요 해서 3음절까지 연결할 수 있고 400단어까지 할 수 있고 4살이 되면 900개, 그리고 5살 정도 되면 성인의 90% 정도가 습득되고 12살 정도 되면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표현 어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음도 발달을 보시면 만 연령으로 봤을 때 완전 습득되는 연령으로 보면 2살일 때는 파랑, 마음, 아기 등의 자음이 발달하고 3살일 때는 바람, 뽀로로, 딱지, 털보, 4살 때는 날개, 돼지, 꾸러기, 그리고 5살 때는 기린, 크롱, 자동차, 짜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6살 때 시옷 발음이 발달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8개월 정도 되면 아까 보셨듯이 이제 200개의 표현 단어까지 발달을 하고 엄마, 물 정도 돼야 되는데 어휘수가 10개가 안 되거나 이제 24개월이 됐을 때 50개가 안 되고 이어 조합이 안 될 때, 그리고 36개월이 됐는데 3어 엄마 물 주세요 해서 3어 조합이 안 되고 300개가 안 되고 발음을 하는데 반 정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 정도 있을 때 언어 발달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외래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언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언어는 옹알이, 말하기, 듣기, 그리고 포괄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게 언어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청각이나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언어 발달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언어는 다른 발달 영역 중에서 나이가 들수록 인지 영역, 사회성 영역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서 언어 때문에 사회나 사회성 영역 평가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인지 영역이나 사회성 영역의 문제 때문에 언어 영역 평가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시면 인지 발달, 문법 발달, 의미 발달, 기능 발달을 보게 되고 담화 능력을 평가해서 대화 기술 같은 내용 언어, 그리고 음성 언어, 그리고 시각 언어, 제스처 같은 것을 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우선 언어 발달은 지적 장애 같은 인지 발달 지연과 관련이 많은데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기가 18개월 정도 되면 신체 부위 3개 정도는 알아야 되고 24개월이 되면 좋아하는 동물이 있고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생기고 36개월 정도 되면 숫자와 색깔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간단히 평가하는 방법은 4살 정도 돼서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는데 아기가 이제 사람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새 파트를 완전히 그려야 지적으로 4살 정도로 발달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능력 말고 사회성도 언어 발달과 이제 관련성이 많은데 사회성 발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기를 불렀을 때 눈을 맞추는지, 그리고 청력이 정상인데도 이름 불러도 호명 반응이 없는지, 그리고 36개월 이상 된 아기가 간단하게 규칙 만들어서 노는 놀이나 상상놀이 등을 못할 때 자폐 스펙트럼 같은 사회성 발달 지연을 이제 의심하게 되고, 반향어라고 해서 아기가 알지는 못하는데 어른들의 말을 계속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제 사람 말고 특정한 물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이제 자폐 스펙트럼 같은 사회성 발달 지연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로 오실 때 발음이 부정확하다, 표현 언어만 듣고 다 잘 알아듣는다, 심부름도 잘한다, 말도 못하고 지시사항도 이해도 못한다 등 다양하게 오시게 되는데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게 발음이 좋지 않은 아기는 진짜 발음만 안 좋은지 아니면 청각 구강 구조가 정상인지 표현 언어, 수용 언어의 지연이 동반되는지 아니면 표현 언어 지연이 있는데 그 아이의 수용 언어는 어떤지 그리고 단독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에 의한 현상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른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다른 발달 지연과 병발 없이 단순하게 언어만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는 5에서 8%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강 구조나 청각, 자폐 스펙트럼 등의 지적 장애들의 원인이 있고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발달을 보는 이제 덴버 스크리닝 검사를 0에서 6세에서 하게 되고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0에서 42개월에 하는 베일리 검사 등을 하게 되고 3살부터는 IQ를 평가할 수 있는 웩슬러 지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언어 지연, 말 언어 장애 치료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인 3살은 넘지 않고 일찍 시작하는 게 최근에는 독려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9개월이나 청각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발견했을 때 언어적 중재가 시행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역시 만 3살 전후가 제일 효율적인 시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해야 될 거는 뭐 간단한데 자녀와 이야기하고, 일상을 자녀와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뭐 엄마가 바닥을 쓸고 있다, 바닥이 더럽다 정도 말해주고, 아기가 말할 때는 응답해주고, 아기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고, 단어나 몸짓을 함께 제스처를 같이 사용해주고, 소리내서 책 읽어주고, 재미있는 대화를 해주는 것 등을 할 수 있고, 이제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걸 보면 이제 언어 발달 지연이 있다고 해서 뭐 조건부로 말하면 준다 하거나 어려운 말을 사용하거나 이제 말을 잘못한다고 해서 문법 발음들을 지적하게 되면 아기들이 더 자신감을 잃고 언어 발달이 더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언어 지연 치료의 3가지 원칙은 단순 발달 지연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기저질환을 꼭 확인해야 하고, 청각 및 구강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3살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